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토트넘 허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혁명적인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투자해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고요. 그로 인해 토트넘 허스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대주주인 구단주가 운영하고 있는 애닉그룹의 1억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2,400억 원의 대규모 증자 투자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시즌 내내 이어진 기자회견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불분명한 얘기를 해왔고, 확실하게 얘기해왔던 것은 시즌이 끝난 이후 휴가를 마치고 레비 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베스트 솔루션, 나와 구단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겠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우리 둘에게 모두 최선의 결과니까 구단이 원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면서 그 부분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내리겠다는 얘기니까 떠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콘테 감독이 언제 이 면담을 가질지가 공신력 있는 현지의 담당 기자들로부터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면담에 레비 회장이 안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레비 회장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콘테 감독의 마음을 토트넘 구단이 사로잡았다는 얘기고요.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 토트넘 허스퍼의 영입 리스트가 공신력 있는 매체로부터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콘테 감독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어떻게 데려오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친 기사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고, 토트넘과 연결되어 있는 선수들의 모든 이야기까지 지금 최신 이적설 모아봤습니다. 영국의 공신력 높은 매체 더 타임즈의 유료 기사 보도입니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주가 지나면, 즉 이번 주말이 지난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매니징 디렉터와 이탈리아에서 미팅을 가질 것이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에게 선수단 강화를 약속해 잔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테 감독은 세리에 A 우승을 이룬 지난 시즌 인테르 밀란이 투자를 줄이고 선수를 매각하기로 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 베스트 솔루션이 이겁니다. 자녀 계약이 있지만 서로가 위약금 부담 없이 우리 뜻이 안 맞으니 편하게 헤어집시다. 계약을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끝냅시다.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던 것인데, 콘테 감독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 이미 공식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돈 쓰겠다고 했고 보도를 통해서도 흘러나갔지만 이 여름 이적 시장에 원하는 선수 사주겠다, 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 면담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콘테 감독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에서 휴가 보내고 있고, 저번 주말 일요일에 마지막 경기 했잖아요. 오는 주말까지 푹 쉬고 이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면담을 할 텐데, 이탈리아에서 그냥 한다. 파라티치 디렉터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이니까 휴가 마치고 굳이 미팅하러 런던으로 넘어올 거 없이 거기서 만나서 좀 진행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오면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풋볼 런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정말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난 토트넘 내부 취재력을 갖춰가고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사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다음 시즌을 위한 계획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과 예정된 구단 미팅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리 케인 역시 구단의 행보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콘테 감독은 레비 회장, 파라티치 디렉터와 시즌 종료 후 구단과 자신의 비전이 같은지 면담하겠다고 했다. 이전에도 비전이 맞지 않으면 사임해온 콘테 감독이다. 하지만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애닉그룹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자금 투자를 확정했고, 매각 선수를 통한 자금도 여름 이적 시장 선수 영입에 쓰기로 하면서 구단 고위층은 구단의 야망과 계획에 대해 콘테 감독이 충분히 만족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의 구단 면담은 레비 회장이 빠진 채 파라티치 디렉터와 이탈리아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 미팅은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가 중심이 될 것이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와 구단의 미래에 대해 콘테 감독이 염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다. 토트넘은 투자금과 챔피언스리그 수익금을 모두 이적 시장에 투자해 콘테 감독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큰 돈을 쓸 것이다. 이 자금으로 톱 클럽과 우승을 경쟁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콘테 감독은 최소한 6명의 영입을 원하며 파라티치는 이적료를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 계약 마지막 해 혹은 자유계약 상태 선수를 영리하게 협상할 것이다.
이 면담의 핵심이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약속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 끝났다. 투자할 거다. 투자할 거니까 어떤 선수 원하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혹시 염려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레비 회장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관철시키겠다. 이런 정도고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에게 맞춰주겠다고 이미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굳이 같이 만나서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조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콘테의 말 다 들어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레비 회장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해주겠다는데 뭘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톱클럽과 우승 경쟁할 준비를 하겠다. 리버풀, 맨시티와 겨루더라도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확신할 수는 없어도 우승권에서 싸울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최소 6명의 영입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선수들의 퀄리티까지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 1억 5천만 파운드가 2,4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수를 매각했을 때 얼마의 돈이 총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백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인한 수익도 최소한 몇백억이에요. 즉 3천억 이상, 많게는 3,500억 정도까지도 선수 영입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물론 여전히 톱클럽들,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이런 팀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선수의 경기력 차이로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파라티치 디렉터가 잘 사고 돈 써서 데려올 선수 데려오고 싸게 데려올 선수 데려오고 자유계약 선수 잘 찾아오고 이렇게 잘 해서 충분히 스쿼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 타임즈 그리고 풋볼 런던뿐만 아니라 최근 이적 시장에 제일 정보력이 많은 기자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그리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콘테 감독의 결정, 그린라이트를 토트넘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긍정적인 중요한 미팅이 될 것이다. 이 미팅은 영입에 대해서 이뤄질 것이고 첫 번째 사이닝도 이미 결정이 됐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올 것이다. 던들이다. 협의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맨로 기자는 콘테 감독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증자 자금을 모두 다 영입에 쓸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은 파라티치와 이탈리아에서 가질 것이다. 똑같은 정보를 좀 해줬고요. 6명의 선수 약속했다. 영입하는 거 약속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넘어간 주제는 그 6명의 선수는 누가 될 것이며 지금 어떤 선수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느냐인데요. 풋볼 런던의 내용 보시면 토트넘은 빠르게 선수 영입을 완료하기 위해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콘테 감독이 원한 게 또 하나 이거예요. 6명을 원하는데 빨리 데려와라. 토트넘이 지금까지 했던 영입 협상을 보면은 이적 시장 막판까지 가서 깎고 조율하고 구단이 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흥정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훈련을 못 시키고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전술적으로 팀의 적응적인 면으로나 다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승점을 잃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우승 경쟁을 하려면 그런 하나하나의 승점이 중요한데 게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11월 달에 개막하기 때문에 일정이 초반에 굉장히 많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훈련 시키냐. 프리시즌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다 데려와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데려와라. 이걸 요청했는데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토트넘이 이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핫한 선수가 있죠. 영입 예상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29세 왼쪽 윙백 필립 코스티치입니다. 이 선수 이미 지난 시즌 도중에도 토트넘과 연결됐던 적이 있는데 토트넘이 데려올 수도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선수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나오는 보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어떤 준비와 협상이 되고 있다. 논의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언급된 대로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이미 수요일에 이미 호스퍼웨이에 와서 토트넘 훈련장에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했다. 발표밖에 안 남았다. 이미 1호 영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고 로리스의 백업 골키퍼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홈그로운까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스쿼드 강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디렉터 모두 인테르 밀란의 23살 수비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의 팬이다. 그는 인테르와 남은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그 영상들 이전 이적서를 분석할 때는 인테르 밀란이 바스토니를 안 팔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테르 밀란이 다른 선수 영입이 좀 근접해지면서 또 자금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바스토니를 적정가의 오퍼가 오면 팔겠다라는 것으로 바꿨어요. 심지어 현재 수비라인 중에 정리해서 가장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바스토니니까 그 선수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렇다면 콘테 감독과 함께 했었고 콘테 감독이 원해왔고 토트넘도 꼭 필요한 왼쪽 센터백으로 바스토니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급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토트넘의 1호 영입 선수가 포스터가 될 건데 지금 사진 보시면 지난 3월 달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의 백업 골키퍼로 선발이 됐을 정도로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포스터예요. 경험도 풍부한 선수고요. 더 타임즈의 이제 마이크 맥그레스 기자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는데 토트넘이 메디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국 내 최고 공신력, 유럽 내 최고 공신력에 있는 기자들이 포스터가 1호 영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웨스트브롬의 샘 존스톤이 유력하고 확정이 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계약 선수인데다가 최근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고 또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토트넘과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또 잘 막았던 포스터거든요. 이 포스터를 데려왔고 포스터가 단지 벤치만 지키고 있는 마치 지난 시즌에 골린처럼 안 뛰는 게 아니라 많은 경기 치러야 하잖아요. 로리스 골키퍼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뛴다면 카라바오컵, FA컵의 모든 경기는 포스터가 다 뛸 것으로 보이고 로리스가 컨디션 문제를 겪을 때 중요한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든든한 백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막판에 로리스가 이제 질병 문제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뛰었었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감안했을 때 정말 수준급의 주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백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티치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보도를 했는데 유벤투스가 코스티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유벤투스의 최대 약점이 왼쪽 윙백, 풀백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토트넘이 지금 강하게 경쟁이 붙어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토트넘과 코스티치의 연결고리가 비단 영국 언론 기자들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언론 기자들까지도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유벤투스가 세르비아 스타인 필립 코스티치 영입을 주시하고 있는데 두산 블라우비치의 대표팀 동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독일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코스티치의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고 코스티치가 프랑크푸르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는 내년 여름에 코스티치를 내보낼 때 이적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무조건 보내야 되거든요. 게다가 프랑크푸르트 같은 독일 구단들은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이런 유럽 빅리그랑 경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냥 나갈 경우 대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요.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지만 아무래도 코스티치는 개인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연봉을 갖고 싶을 것이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다른 팀들이 본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적료가 1,500만 유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나이도 곧 30이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액수다. 심지어 토트넘은 레길론을 정리하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레길론을 라리가 팀에 어디에 보내더라도 최소한 1,500만 유로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쏘지 맞는 장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유벤투스 측의 영입설을 보도하면서도 토트넘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토트넘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더 타임즈의 유료 기사에는 바스토니의 얘기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3살의 이탈리아 대표팀 센터백 바스토니가 왼쪽 센터백의 메인 타겟으로 콘테 감독이 아주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콘테 감독의 메인 타겟인 이 바스토니가 이제 6천만 유로 정도면 인테르밀란이 팔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수비수인 이 브레머 선수를 인테르밀란이 영입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 이 선수를 바스토니보다 싸게 살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스토니를 내보내고 브레머를 데려오고 대신 원래 팔려고 했던 스테판 더프레이를 잔류시킨다. 더프레이가 나이도 많고 지금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만약에 토트넘에 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스토니 좀 더 젊고 좀 더 이제 콘테가 원하는 선수를 비싸게 보내는 대신 남은 돈, 그 들어온 돈으로 다른 리빌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바스토니 외에도 2명의 윙백, 1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가로지를 수 있는 스트라이커와 윙어가 다 되는 포워드를 원한다. 이미 알려져 있던 얘기고요. 창의적인 옵션으로는 브렌트포드와 단기 계약이 끝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주시하고 있는데 레스터시티의 유리 틸레만스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릭센 얘기가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게 에릭센이 단독 넘버원 타깃이 아니라 틸레만스의 상황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프레이저 포스터는 사우스햄튼과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끝나면서 자유계약으로 풀렸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왼쪽 센터백이에요. 벤 데이비스가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벤 데이비스를 많이 성장시키긴 했지만 그 자리를 함께 볼 수 있고 오히려 벤 데이비스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수비수를 찾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비아레알과 협의되는 이유는 비아레알로 반년간 임대를 가서 좋은 활약을 한 로셀소의 비아레알 완전 이적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이 협상을 하면서 파우 토레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 텔레풋의 줄리앙 레이나르 기자가 비아레알 소식을 전했는데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로셀소의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좀 알렸어요. 그리고 엘 페리오디코 메디테라네오 발렌시아 지역 최대 일간지에서도 비아레알이 1,500만 파운드 이적료에 로셀소로 완전 영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금을 토트넘은 확보한 이후 파우 토레스를 영입하기 위한 돈으로 쓸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파우 토레스는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100만 파운드니까 여기에 한 3,500만 파운드만 얹으면 데려올 수 있으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레길론도 팔고 로셀소도 팔면 그 돈으로 코스티치도 사고 좀 보태서 파우 토레스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 스페인의 라디오 방송인 카데나셀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원하긴 하는데 파우 토레스 자체가 토트넘보다는 자신을 원하는 다른 클럽 맨유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바란도 있고 맥과이어도 있고 다른 수비수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돼야지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카데나셀의 보도대로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파우 토레스가 토트넘의 제안을 받았지만 본인이 좀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 토트넘이 챔스도 못 나가고 여러 위상면에서 비아레알에서의 도전을 좀 선호했던 것인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게 됐고 콘테 감독 체제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맨유의 오퍼도 있어도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잖아요. 파우 토레스를 설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바스톤이라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파우 토레스가 단독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라티치 디렉터가 어떻게 또 협의를 해가지고 구단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고요. 영국 대중지휘자 일간지인 데일리 미러도 보도를 했는데 이 데일리 미러에서도 존 크로스 기자, 구단의 이제 수석 기자, 선임 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자고 과거에 이제 아스널과 관련된 책도 썼었고 굉장히 취재력이 풍부한 기자니까 이 기자의 보도라면 좀 믿을만 한데 여기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새롭게 나온 타겟이 바로 번리의 막스웰 코르네입니다. 이 코르네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올랭피크를 이용해서 번리로 이적을 해왔는데 번리가 이브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이제 이적이 추진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막스웰 코르네가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다. 막스웰 코르네가 이제 번리에서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왼쪽 측면 공격수고 올랭피크 리옹에 있을 때는 맨시티를 격파시켰던 그 챔피언스리그 당시에 3백의 왼쪽 윙백으로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와 왼쪽 윙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올라가서 뛸 수 있는 유연성까지 본다면 전천후 멀티 백업의 로테이션 멤버로서 충분히 괜찮은 가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고 오른쪽 윙백은 홈그로운까지 충족할 수 있으면서 지난 시즌 FA컵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노팅엄에서 보여줬던 미들즈브로 소속의 제드 스펜스 잉글랜드 이제 청소년 대표 출신이죠. 요 선수 역시 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서는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토트넘이 수비수를 정말 많이 찾고 있잖아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한 마크 게히 이 선수가 뭐 키는 않고도 활동력과 힘과 수비 커팅 능력과 태클 능력이 워낙 좋고 오른발잡이지만 왼쪽 센터백으로도 경기를 잘 뛰었기 때문에 3백 라인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 게히까지도 리스트에 있고요. 그 외에 뭐 제임스 워드 프로즈, 켈빈 필립스 이런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워드 프로즈 선수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켈빈 필립스는 더 좀 이름 있는 클럽의 제안도 거절하면서 충성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거론되었던 많은 이름들이 좀 다시 언급된 보도였고요. 새로운 이름, 좀 낯선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표 윙어로 우크라이나 리그의 샤흐타르 도네츠크 최고 명문팀에서 뛰어왔던 마노르 솔로몬이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고 600만 파운드 이적료에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샤흐타르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도 많이 나가고 그 유럽에서 정말 좋은 경력을 많이 쌓아온 팀이에요. 그 팀에서 주전 왼쪽 윙어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양발잡이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을 둘 다 잘 쓰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수가 다 되기 때문에 베르바이 나갔을 때 측면 공격의 전천후 멀티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선수다. 1999년생으로 어리고 또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데다가 샤흐타르의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원활하게 이적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메인 타겟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증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금 낮은 단계의 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인 스칼렛 선수, 토트넘을 대표하는 이제 유망주 공격수가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했죠. 2026년 여름까지 연장 계약을 하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받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에는 임대를 가서 경기를 뛸 것 같아요. 더 선에서 토트넘을 담당하는 기자죠. 톰 바클리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레스턴 노스엔드,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으로 내년에는 임대를 가서 경험을 쌓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이적설을 통해서 예상 포진도를 보면은요, 일단은 뭐 스타드렌의 테리에 선수가 좀 측면과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격수다 보니까 여전히 후보에 있고요. 막스웰 코르네가 왼쪽 윙백과 왼쪽 공격수 백업으로 뛸 수 있고, 솔로몬이 온다면 말씀드린 대로 베르바인이 떠날 경우에 그 대체자로서 한 명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티치가 왼쪽 윙백, 스페이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옵션인 에릭센과 틸레만스 역시 언급되고 있고, 왼쪽 센터백 바스토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게히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우 토레스는 분명히 지금 토트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스토니나 게히나 파우 토레스 같은 이름이 나오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테판 데프레이가 오기 어렵게 됐어요. 바스토니가 올 경우에는 데프라이는 인터밀란에 남거든요. 그런 가운데 3백의 중앙을 누가 볼 것이냐. 사실 김민재 선수도 좌우 측면에서 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경험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의 자리에서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로리스의 백업 골키퍼는 포스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투자 확정 오피셜과 함께 영입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이적설들,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모두 수합하고요. 독점 정보까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시시각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